자, 패서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임상적으로 이 본메로 리전이 어떤 의의를 갖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나 많으냐? 많은 연구들이 정말 이 본메로 리전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하이티비아 오스테오토미 한 환자에서 보니까 한 70%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디올로직하게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있는 환자들을 봤더니 대개 70% 초중반 정도의 이 인시던스를 보이고 있고, 이 펠슨이라는 같은 분은 본메로 리전은 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폐인이 있는 환자한테 특히 많아서 한 50%가 생기고 폐인이 없는 사람한테는 겨우 4%. 그래서 폐인과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된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본메로 리전은 제가 패서피지올로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데미지를 받는 조건이 또는 그것이 마이크로 데미지에 의해서 본 포메이션, 본 리접션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케니컬하게 메럴라인먼트가 있는 경우, 웨이트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런 이제 그 베슬의 문제가 있는 경우, 메노포즈라든지 토베코, 담배, 바이타민 D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분들, 또 카틸리지 로스가 많이 있는, 그래서 웨이트가 집중이 되는 그런 질환에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논문에서는 아까 펠슨 같은 분, 본메로 리전 많이 연구하신다고 그랬죠. 메럴라인먼트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 메럴라인먼트의 정도와 본메로 리전의 정도는 상당히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25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디알 쪽에 생기는 본메로 리전은 바루스 얼라인먼트에, 또는 라테랄에 생기는 이 본메로 리전은 발구스 얼라인먼트가 있을 때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본메로 리전은 폐인과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본메로 리전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에서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30%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된 본메로 리전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디올로지컬하게 OA가 있는 사람한테서는 라지 본메로 리전이 36%. 그렇지만 OA 리전, 페인프리, 통증이 없는 그런 환자한테서는 2% 정도. 그래서 통증과 상당히 본메로 리전은 관계가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역시 이제 펠슨 등이 이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351명의 그 니조인트 페인이 있는 또 본메로 리전을 갖고 있는 환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니 페인이 있는 사람들은 본메로 리전이 한 77%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지만 니 페인이 없는 경우에는 한 3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니 페인이 있고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있는 건 대개 그 본메로 리전이 커서 35%, 36% 정도 큰 라지 본메로 리전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페인이 없는 사람들은 라지 본메로 리전은 상당히 적었다. 또 이거는 그 카틸리지의 이 1호전 정도의 관계가 있는데, 켈그레인스, 로렌스, KL 그레이드가 정상인 사람은 48%에서 본메로 리전이 있었던 데 비해서 KL 그레이드 4, 어드밴스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경우에 거의 100%에서 본메로 리전이 있었다. 또 하나는 재미있는 거는 새로 본메로 리전이 생기거나 또는 그 본메로 리전이 있었던 놈이 더 커지게 되면 그거는 페인의 프리퀀시와 또 페인의 시비어리티가 같이 잘 동반이 되더라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면서 페인과 본메로 리전은 굉장히 가까운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이즈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페인의 정도도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더라 하는 그런 논문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본메로 리전과 페인 사이에서는 이게 본메로 리전이 없어지게 되면 페인도 없어진다는, 또는 본메로 리전이 많이 커지면 페인도 커진다는 그런 유사한 결과를 내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본메로 리전이 어디 생기느냐에 따라서 또 페인이 관계가 되는데, 미디알 라테랄 컴파트먼트, 그러니까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에 생기는 거는 페인과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데 비해서 파텔라에 생기는 거는 본메럴 리전과 코릴레이션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이 발표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자, 환자를 한번 보시죠. 이분은 63세 된 남자 환자입니다. 족구를 했는데요. 갑자기 발을 이렇게 잘못 디뎠는데 그 이후로 통증이 굉장히 지속이 됐는데 잘 낫지 않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퓨전이 있었고 이 엑스레이로 보면은 거의 정상적인 엑스레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MRI를 보니까 오른쪽에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의 이 글로벌 타입의 큰 본메럴 리전을 볼 수가 있고 아티큘러 카틀리지 있는 부분에는 약간 로우 시그널의 그런 리전을 볼 수가 있었고 T1에서도 비슷한 곳에 이렇게 리전이 있었습니다. 오버라인 카틀리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웨이트 베어링을 가능하면 이제 줄이라고 하고요. 물론 걷는 것도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쓰고 있고 페인 컨트롤을 엔세이드와 아날제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보시면은 이제 그 서브콘드롤 인서피션시 프랙처를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견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디프레션이 되지 않았고 또는 이 세퍼레이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6개월 후에 10월 달에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메로 리전이 있었을 때 페인과 상당히 관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이 논문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페인뿐만 아니라 이게 그 관절염의 예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역시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메로 리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카틸리지에 대한 또는 본에 대한 스트럭처럴 디티어레이션에 대해서 이 카틸리지와 본을 악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리스크 팩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 의하면 이 그 페시스라는 분도 상당히 본메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 본메로 리전이 없다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프로그레스 없다. 20명의 환자를 이렇게 1년 동안 한번 봤더니 본메로 리전이 없는 사람들은 1년 후에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더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논문에서는 107명의 환자를 조사를 했더니 글로벌 타입의 미디얼 특히 미디얼 컴파트먼트에 글로벌 타입의 리전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래피드 카틀리지 로스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논문에서는 25명의 본메로 리전이 없는 OA와 또 48명의 본메로 리전을 갖고 있는 OA를 이렇게 서로 비교했더니 3년 동안 3년 이상 봤더니 이 본메로 리전이 있는 OA 리전이 토탈리로 가는 것이 무려 9배나 찬스가 많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본메로 리전은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프로그레스에 상당히 중요한 이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마커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포컬하게 이렇게만 있는 본메로 리전 또 글로벌하게 이렇게 있는 리전, 시스트를 만들고 있는 리전을 이렇게 해봤더니 사이즈가 클수록 글로벌이나 시스트나 이런 것이 있을수록 나중에 토탈리로 가는 확률이 훨씬 많더라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패턴으로 가게 되면 다른 패턴에 비해서 5배나 많았고요. 또 본메로 리전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13배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본메로 리전에는 상당히 이 가까운 그런 그 코릴레이션이 그 긍정적인 코릴레이션을 보지만 카틸리지 로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코릴레이션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우린 보통 이제 환자를 엑스레이 보고 이 KL 그레이드가 나쁘면 인공관절을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논문을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KL 그레이드가 굉장히 낮은 환자들이 이 KL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은 환자들이 토탈리로 가는 확률과 이 토탈리로 가지 않는 확률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전체 37명 중에 이 10명만이 토탈리로 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본메로 리전이 갖고 있는 임상적인 중요성을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썸마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메로 리전은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카틸리지의 로스의 위험성은 상당히 느리고요. OA가 진행하는 그 가능성이 많고 또 니조인트 페인을 통증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새로 만들어지거나 본메로 리전이 점점 더 커지면 이거는 카틸리지 로스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워닝하는 사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OA가 이미 생겨나기 전에 엑스레이나 이런 거 봐서 OA로 카틸리지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본메로 리전이 생기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 비가역적으로 카틸리지 디제너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OA가 만들어지는 예측인자로 우리가 본메로 리전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콘센트레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멜얼라인먼트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것이 이제 페인과 디지즈 프로그레션에 영향이 된다. 또 토탈리에 관련해서는 이 본메로 리전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9배 또는 15배 정도의 그런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메로 리전은 예후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자가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메로 리전을 정의를 MRI로 했듯이 이 진단은 당연히 MRI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조금 더 정확하기 위해서 웜 스코어를 하든지 또는 보스턴 리드 스코어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렇게 MRI를 하지 않고도 한번 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워킹 스피드를 쟀습니다. 그래서 워킹 스피드를 20m를 걷게끔 2번 걷게끔 해서 그 시간을 쟀는데 그것과 본메로 리전의 볼륨, 또 이피전이 생기는 볼륨, 또 카틸리지 데미지의 인덱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스터디 디자인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KL 그레이드 1인 환자들을 쭉 나래별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accelerated osteoarthritis가 되는, 그러니까 진행이 빨리 되는 경우죠. 그럴 때는 1년 후에 다시 MRI를 찍어서 본메로 리전을 봤고요. 또 이제 이피전을 봤고, 그렇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는 환자들은 3년 후에 이것을 봤습니다. 또 이게 전혀 진행하지 않는 환자는 1년 후에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accelerated osteoarthritis가 있는 사람들은 본메로 리전이 한 3배 정도 많이 생겨났고요. 이피전 볼륨도 3.4배 정도 많이 증가하더라 하는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틸리지 스트럭처는 이런 워킹 스피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에서는 워킹 스피드를 간단하게 또는 환자의 워킹 헤빗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환자의 기능적인 면에서 보온에 생기는 문제가 카틸리지에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60세 된 여자 환자인데요. 1년 전부터 계속 무릎이 아파서 이피전도 계속 생겼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고 또 엔트리 인스테빌리티도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엑스레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3년 전에 찍은 겁니다. 이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에 작은 이 본메로 리전을 볼 수가 있었고 오버라인 카틸리지는 다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MRI를 찍어보니까 본메로 리전이 약간은 커졌고 또 이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에서 보면 시스틱 체인지를 보이고 있어서 본메로 리전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본메로 리전은 페인과 굉장히 연관이 많고
또 이게 이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진행을 하느냐에 대한 좋은 프로그노스틱 바이오 마커인데,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내추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나빠지느냐, 또는 좋아질 수 있느냐, 또는 그대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추럴 히스토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아주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한 페이퍼인데요. 사이즈가 0.6%에서는 감소하고 대부분 73%에서는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7%는 사이즈가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에 본메로 리전이 없었던 환자의 20%는 또 생기더라 하는 그런 이 페이퍼가 있었고요. 또 이 로케이션이 중요한데, 미디알에 생기는 경우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라테랄에서 생기는 경우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라테랄에서는 83%, 미디알에서는 60%만 변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변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틸리지 로스와 관련을 해서 본메로 리전가 심한 거, 하이 스코어를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카틸리지 로스가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를 하다 보면 이 퍼센테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메로 리전은 거의 잘 리그레스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카틸리지 로스와 잘 동반이 되고 얼라인먼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얼라인먼트를 코렉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카틸리지 로스나 페인도 준다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 페이퍼에서는 2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쭉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일단 한번 본메로 리전이 생기면은 잘 없어지지 않더라. 또 반대로 본메로 리전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카틸리지 로스가 많고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진행하더라 하는 그런 비슷한 연구 결과를 냈고,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OA가 없는 데에서 본메로 리전은 훨씬 적었고, 그 다음에 OA가 없는 환자보다 있는 환자에서 본메로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레졸루션은 잘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비슷한 결과를 내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1919 작년도에 JBJS 저널에서 잘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많은 내추럴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그런 페이퍼들이 있었고요. 꽤 많은 환자들을 인로를 시켜서 검사를 해봤더니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없었던 환자, 있었던 환자하고 본메로 리전이 같이 동반되는 거에 이 레졸루션과 새로 생겨나는 리전을 이렇게 봤습니다. 본메로 리전은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없는 환자군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13.7%, 25%, 여기도 41%.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있는 경우에 프리벌런스가 높았고요. 레졸루션은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2년 반 팔로우업 해봐야 1% 정도. 여기에서 한 21% 정도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없는 환자에서는 레졸루션이 30%, 40%까지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있고 본메로 리전이 있으면 잘 레졸루션이 안 되고, 오히려 새로 리전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리전이 커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58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저한테 오시기 한 1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시노벡토미하고 마이크로 프랙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증상이 훨씬 더 많이 심해졌습니다. 무릎은 90도밖에 못 구부리고요. 페인이 상당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마이크로 프랙처 하기 전에 사진입니다. 작년 4월 달의 사진인데, MRI에서 봐서는 카틸리지 리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거의 카틸리전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MRI를 보이고 있는데, 아스트로스콥 사진을 보니까 이게 크랙 형태로
카틸리지 디펙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언스테이블한 카틸리지를 전부 다 이 제거해내서 그런지 카틸리지는 상당히 커 있고 여기에 마이크로 프랙처를 했습니다. 2달 지나서 MRI를 다시 찍었더니 물론 이때는 뭐 카틸리지가 힐링이 된 것을 볼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본메로 리전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라테랄에 상당히 커지는 걸 볼 수 있고 이피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상당히 그 페인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1년 후에 다시 MRI를 보니까 본메로 리전이 미디얼 페모럴 콘다일이 생기고 미디얼 티비얼 콘다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카틸리지가 이로전이 상당히 심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스틱 체인지도 볼 수가 있고 세지탈 B에서 보면은 이 본메로 리전이 상당히 스프레드가 이렇게 돼 있고 카틸리지는 피머하고 티비아 쪽에 전부 이로전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보면 아마 카틸리지 이전이 있었고 또 본메로 리전이 비록 작지만 상당히 있었는데 마이크로 프랙처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본메로 리전이 상당히 증가가 됐었고 또 그래서 카틸리지를 또 이 대부리망을 많이 해서 카틸리지 디제너레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 본메로 리전이 더 커졌고 반대편 티비아까지 본메로 리전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었고요. 아마 이 환자는 바로 수술을 한다면 지금 저는 유니컴파트먼트 아스로플라스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본메로 리전의 내추럴 히스토리도 한번 살펴보셨는데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는 이런 엔세이드나 또는 아날제직, 또 웨이트 베어링을 줄이는 거, 피지컬 세라피하고 서저리 이렇게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리트먼트는 수술 안 하는 경우와 수술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패서피지올로지를 제가 말씀드린 패서피지올로지를 다시 리마인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서피지올로지는 두 가지 크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 리모델링, 본 포메이션과 본 리접션의 언밸런스 또는 오버페이스 갖고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블러드 베슬의 문제, 블러드 베슬이 막히고 플로우가 스타티스가 생기고 obstruction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약을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 때 많이 쓰는 바이포스페이트 이게 본 리접션을 억제하는 거 또는 스트로니움 라넬레이트에서 본 리접션을 감소시키고 본 포메이션을 증가시키는 이런 경우 또는 이제 블러드 베슬을 블러드 플로우를 개선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쓸 수 있고 또 이 스트레스 콘센트레이션을 막는 게 중요하니까 브레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서저리는 서브콘드로플라스티 또는 하이티비오소토미, 유니컴파트먼트, 심하면은 나이가 또 많으시면은 토탈리 아스로플라스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쉽게도 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RCT 논문들이 많고요.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타디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좀 신뢰를 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리접션, 본 포메이션에 관련되는 약제를 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네리드로네이트, 우리나라 제품은 없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고 이것이 인트라비너스로 인젝션 했을 때 이렇게 웜엑 스코어를 보시듯이 페인 웜엑 스코어를 이렇게 개선시킬 수가 있었고요. 또 본메로 리전을 웜스 스코어를 하게 되면 이 본메로 리전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저희 나라에는 많은 제품이 있는 건데요. 졸레드로닉 엑시드 이런 여러 가지 제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싱글샷으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본메로 리전이 현저하게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베슬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본메로 리전이기 때문에 베슬에 문제 생기는 게 엠볼리즘이 생기거나 옵스트럭션 생기거나 베너스 프레셔가 올라가거나 스타시스가 아테리얼 퍼퓨전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이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프로스트, 국내에는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페인 컨트롤이나 또는 본메로 리전의 사이즈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페이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퍼에서는 페인 컨트롤을 트라마돌이랑 비교해서 거의 컴패러블한 수준이다. 또 이제 본메로 리전을 이렇게 보고 1년 후에 했는데 이런 본메로 리전이 이 치료한 다음에 이렇게 없어졌고 또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이 생긴 것도 이렇게 많이 줄었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스트론튬 레날레이트는 우리나라에는 제품은 없지만 이게 이제 작용 기전을 보면 서브콘드롤 본의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를 좀 증가시키고 또 인플라머터리 팩터를 이렇게 릴리즈하는 것을 줄이기 때문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가 진행하는 것을 방지한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제제입니다. 이런 제제가 플라시보와 비교를 했는데 하루에 1g 쓴 것과 2g 쓴 것을 비교했는데 본메로 리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1g하고 2g에도 있었는데 2g째 좀 더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지만 이제 카틸리지 로스를 이제 막는 데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몇 가지 정도의 이 페이퍼가 발표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같은 기전이라면 이렇게 이 골 흡수 억제제 또는 골 형성 촉지제 또는 두 가지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이런 제제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거. 없애주는 수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 하이티비아 오세토미가 되겠죠. 아쉽게도 하이티비아 오세토미와 본메로 리전에 관련된 논문은 이제까지 2편밖에 발표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2007년도에는 클로즈 웨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에 본메로 리전이 생긴 것이 클로즈 웨지를 했더니 이 7년 후에 보니까 본메로 리전이 다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에 생긴 거는 3 입박 센티미터, 티비아 플라토에 생긴 거는 1.26 입박 센티미터 정도 본메로 리전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페이퍼를 볼 수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오픈 웨지를 사용을 해서 이 본메로 리전에 있는 것을 관찰해 봤더니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본메로 리전이 심한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또는 페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메로 리전에 심한 정도에 관계없이 오맥 스코어를 봤더니 다 좋은 결과를 봤다. 2년 정도에서 수술한 다음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봤다 하는 그런 페이퍼를 퍼블리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파텔라에 이런 푸론 파텔라 브레이스를 사용을 해서 한 126명 정도의 환자를 브레이스 한 것과 안 한 것을 6주간 해서 비교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페인 바스 스코어를 했을 때 페인이 브레이스 한 것보다 안 한 것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본메로 리전의 볼륨도 약간의 유의미한 감소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이런 결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니컴파타 아스로플라스티는 이 카틸리지 리전이 많이 진행이 됐을 때 또 어느 정도 중년을 넘은 나이가 있을 때 환자들한테 어플라이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2편의 논문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16년도에 옥스퍼드 니를 갖고 72케이스를 했는데요. 토탈 니를 한 것과 유니컴파트먼트 니를 한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유니컴파트먼트에서 본메로 리전이 없는 환자들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본메로 리전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 전에도 많이 안 좋았고 수술 후에도 본메로 리전이 없는 것보다 좋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토탈 니를 한 그룹은 본메로 리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다 해서 토탈 니 유니 컴파트먼트 보다는 토탈 니가
이 스코어가 더 좋았다. 하지만 이 저자들도 얘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되는 결과가 토탈리보다는 좋지 않았다 하는 결과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에 비해서 2016년도에 같은 해에 또 역시 같은 옥스퍼드 디자인을 갖고 훨씬 더 많은 환자를 수술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미디얼 사이드의 시비어리티는 펑셔널 스코어나 페인 스코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오히려 토탈리라거나 윤일하거나 시비어한 본메로 리전을 갖는 사람들이 포스트옵에 훨씬 더 임프루브가 좋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얼 TBR 본메로 리전이 결과가 결코 좋지 않고 윤희를 하는데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다 하는 좀 희망적인 논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브콘드로플라스티가 사실은 이 본메로 리전의 패솔로지를 볼 때 가장 이 적합한 치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런 시술이 사실 시행해 오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 포스페이트를 이렇게 시암 가이드 안에 플로로스코프 가이드 안에 리전 부에다 이렇게 인젝션해서 넣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메로 리전에 타겟팅을 해서 인젝션을 하는데요. 두 편의 논문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쇼텀 리절트를 봐서 80%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72%에서 워킹 디스턴스가 좋아졌다. 페인프리 워킹 디스턴스가 좋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2016년도에 나온 거는 66명을 대상으로 60명을 다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페인 바스 스코어가 좋아진 거고 IKDC 스코어가 이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좋아진 거죠.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은 다 좋아졌고요. 그 중에 몇 명만 이게 빨간 직선이죠. 몇 명만 페인이 더 심해지는 IK 스코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는 페이퍼이고요. 보신 것처럼 토탈리를 가기 전까지 70%가 토탈리로 안 가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이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는 수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 관절의 통증의 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거는 연골은 이 통증의 센서리 엔딩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골조직은 상당히 통증에 예민하기 때문에 만약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가 있으면 MRI를 사용을 해서 골조직에 이 본메로 리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본메로 리전은 이 잘못된 본 리모델링의 결과입니다. 본 리접션과 본 포메이션이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비지어스 사이클을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본과 카틸리지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올로지컬하게, 피지컬하게 하나의 유닛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서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어디에 리전이 생기든 간에 저희가 그것은 하나의 디지즈로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 본메로 리전은 페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앞으로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바이오마커입니다. 그래서 특히 병변이 클수록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메디컬한 방법, 서지컬한 방법을 예를 들어드렸는데, 메디컬한 방법은 골다공증 치료제가 모드 오브 액션에 본메로 리전의 모드 오브 액션에 이 모드 오브 패솔로지죠. 잘 맞는
그런 제재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가 시도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브레이스를 하거나 또는 HTO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HTO를 이제까지는 프리벤션 한다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런 본메로 리전이 있었을 때 그런 이 논리에는 프리벤션을 하기 위해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진행을 하는 그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에이지가 되고 또 아스라이티스가 카틸리지 1호 이전이 많이 심한 환자한테는 유니컴파트먼트 아스로플라스티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본메로 리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같이 검토를 해봤고요. 질문을 주시면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